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해요. 수험생들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사가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모두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최신 기출, 개정 법률, 사례 유형, 기출 면역 모두 다 필요한데 이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책 예사기 동형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머리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방송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교재 특징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대한 거잖아요. 해설 강의 특징과 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책 예사기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라온 질문 답변을 받는 이런 이제 시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실전 연습과 마무리를 위한 최적 최신의 문제 구성이라 했는데, 일단 제목은 최책 예사기입니다. 최책 예사기 만들게 된 이유가 2022년도에 국가직 시험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의고사에다가 사례형 문제를 넣어가지고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최신 판례도 봐야 되는데 사실 최신 판례 특강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최신 판례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되면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물어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실관계만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이제 모르고 하다 보면 정작 공부는 했지만은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최신 판례가 구체적으로 문제로 변형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거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최신 판례 내용을 모의고사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신 기출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면 최신 판례는 아닌데 한 5년, 6년 정도 된 판례,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이제 새로운 판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신 기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도 넣고, 그리고 특히나 2022년, 2023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행정기본법이나 또 행정절차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법률 이슈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법률도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지를 실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법률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집에 넣고 사례형도 넣고, 그리고 뭐니 해도 모의고사라는 것은 기출을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좀 변형해서 연습하는 것이 모의고사의 기본적인 목표니까 기출 변형까지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앞에 최책 예사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거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큰 사기를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었었는데 요것만큼 직관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전달할 만한 것이 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제 최책 예사기라고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해요. 수험생들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사가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모두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최신 기출, 개정 법률, 사례 유형, 기출 면역 모두 다 필요한데 이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의 특징이 있는데 3회독 효과, 쟁점 분류표에 기반한 문제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잠깐 볼까요? 문항별 쟁점 분류표를 먼저 만듭니다. 진도별로 쭉 처음부터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진도별로 쟁점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을 반영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동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영이다 하겠지만은 그 동영을 푸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1회독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전체 진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5회면 100문제고 그리고 400개 선지가 되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진도를 한 바퀴씩 돌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15회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300개 문제 그리고 1200개 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와 이론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5회분을 풀게 되면 전체 진도를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수록된 모든 문제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학생들의 평균 점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줍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번에 학생들이 100명이 훨씬 넘게 응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각 문항별로 정답률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평균 점수 상위 20%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위 20%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합격했었는데 얘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꼭 실강을 하나 들어야 된다면 뭐를 듣는 게 좋겠냐라고 하길래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지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시험을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 했었었는데 친구가 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내가 몇 % 안에 들면 합격을 할 수 있냐 이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보통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론서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학생들이 꽤 되고 기출도 이제 끝내지 못한 학생들이 꽤 되는데,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합격을 한다. 그래서 네가 합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상위 30% 안에만 들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자로 잰 듯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정확하게 30%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의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30%는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상위 20% 커트라인을 이제 맞추게 되면 합격 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20% 이제 평균 점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평균 점수를 맞추면 안 됩니다. 평균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20%의 이제 평균 점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특징에서 건국 이래 최고 퀄리티 공시 모의고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했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 스스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는 일단 노량진에 이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사가 이 모의고사 문제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쏟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건국 이래 최고 퀄리티의 이제 공시 모의고사 라고 제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조금 난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렵다고 악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 시험을 보니까 유형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판매가 막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투덜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합격을 하고 나서 이건 가장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이제 커리가 바로 이 철책예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시험으로 입증이 완료됐다. 되게 뭐 구차한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게 꽤 지엽적인 부분도 이제 적중이 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제 15회 이제 동형이 있고 문제편과 이제 해설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편에 보면 이제 쟁점 분류표도 있고 동형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총 15회 곱하기 신문제에서 총 300개 문제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4개의 선지가 있죠. 그 4개의 선지는 거의 뭐 겹치지 않게 이렇게 쟁점을 이제 담아뒀기 때문에 총 이제 1200개 정도의 쟁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뒀는데, 여기 보다시피 최신 기출, 기출 변형, 뭐 최신 기출 개정 법률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어떤 의도, 어떤 쟁점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건지 일일이 다 적어뒀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혼자 고민하는 건데 믿고 그냥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해독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이미 실강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진도에 맞춰가지고 3주에 걸쳐서 주 2회 해서 총 이제 17강으로 총강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2월 1일에 이제 출간이 될 건데, 그때 강의도 이제 같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이론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가 이제 친구한테 실강을 하나 듣는다 하게 되면 모의고사를 듣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몇백 명씩 와가지고 같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동갑이니까 나이가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기억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것이 기억력인가, 아웃풋이 즉 출력이 기억력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실과 지식을 이제 접하게 되면 뇌에는 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순간에 그 지식이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순발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순발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자체를 잘 봐야 돼요. 아니, 어찌 보게 되면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만 잘 보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자체를 잘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채책 예사기 문제집을 풀어보고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이제 제한해서 풀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마킹까지 끝내야 됩니다. 만일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혼자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하게 되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 안에 찍어야 됩니다. 찍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찍는 그 연습조차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할 건지 여부인데, 요거는 1회를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처럼 이제 풀어본 다음에 80점 이상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 정도면 혼자 해설지 보고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75점 이하가 나왔다 하게 되면 풀어보고 강의를 좀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시험에서는 한 15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될 채책 예사기는 15분 만에 푸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시험 같은, 실전 시험 같은 경우는 20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10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문제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문제를 만들어서 파는 입장에서, 아니 그냥 거저주는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이 채책 예사기 안에 있는 그 한 회 당시 20문제가 있잖아요. 그 20문제는 모두 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 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은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제한된 문제의 많은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문제 푸는데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는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면 그만이지, 한번 풀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했으니까 끝났어 라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 안 될 겁니다. 난도가 꽤 있고 뭘 헷갈려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제가 이 직업이 몇 년째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선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게 되면 뭔가 민준한테 한참 얻어맞은 느낌일 거고, 멘탈이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건 회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서 회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 여부를 떠나서 이 3회독을 이제 추천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채책 예사기로 인해 이제 단순히 문제풀이 훈련용 의미를 넘어서 교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책 예사기는 어찌됐든 2회독, 3회독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외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치기 마지막 주 하루를 잡아서 최종 마무리용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겠다 하게 되면 5회문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거죠. 오전에 5회를 풀고, 오후에 5회를 풀고, 그리고 저녁에 5회를 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만에 전체 범위를 3회동을 하는 거니까 이것만한 마무리 용도의 교재도 없다라는 거죠. 채책 예사기가 단순하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 바퀴 돌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채책 예사기 추천 대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미사 요구가 담겨 있는데, 그냥 기출 끝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동형 모의고사고, 동형 모의고사 중에서 단연코 제가 제 민준의 이름을 걸고 노량진에 존재하는 모든 전 과목에 걸쳐가지고 퀄리티가 가장 높은 모의고사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제약과 압박감에 실력 발휘가 어려운 수험생,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수험생들은 무조건 모의고사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최체 계산기가 15회분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작년도에 나온 최체 계산기 동영 1이라는 최체 계산기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일단 요거 올해 거제 최체 계산기를 다 보고 그래도 지방직까지 시간이 남아서 모의고사를 좀 더 풀어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작년 거 최체 계산기 1, 2 문제가 완전히 100% 다릅니다. 그리고 난도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행정법은 2022년 교재를 2023년, 2024년도에서는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개정법률 이슈가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전에 교재는 이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2023년도와 2024년도 사이에서는 이제 개정법률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때 모의고사를 풀어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단 2024년도 최체 계산기 풀고 그 다음에는 작년 거도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 3개 정도 풀어주게 되게 되면요 더 이상 뭐 행정법을 준비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